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디지털 디자인 1 스케치업을 끝내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하는 게 좀 늦게 됐습니다. 일단 포토샵 일러스트를 제가 포토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해도 되지만 왜 한꺼번에 이제 했냐면 이 작업은 서로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한 것과 포토샵과 연계해서 하는 작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둘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스케치업과도 연결이 많이 되죠. 그래서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 사실은 캐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지 그런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습을 꼭 내가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만져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잠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기능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툴에 대한 기능을 모두 다 알고 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작업 예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툴의 기능을 알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전 좀 후자 쪽이에요. 왜냐면 너무 기능을 나열하다시피 하면 사실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별로. 일단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제를 완성해 가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자신감 때문에 모르는 기능도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작업을 완성시키는 그 목적을 두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기능들을 익히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배경 작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포토샵은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 보니 뭐 누구나 배우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고 또 꼭 전공자가 아닐지라도 뭐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워낙 뭐 일반적인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가르치는 그러한 강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해왔던 거 앞에 부분에서 스케치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스케치업에서 했던 예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2D로 이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D 작업으로 옮길 때 어떻게 배치할지, 만약에 지난번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마지막 작업에 다양한 씬을 잡는 것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다양한 씬들에 대해서 다 익스포트를 해서 그것을 이미지 파일로, 특히 PNG 파일로 저장을 해두면 이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실습하면서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자신의 씬을 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배경으로 들어갈 만한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작업을 하면서 이제 포토샵을 익혀보려고요. 이거는 이제 배경 이미지로 들어가는데 주택, 내가 했던 그 주택 이미지 사례를 하나 넣고 거기에 이제 패널이든 PPT든 그 어떤 배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러한 처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 기능을 익혀갈 수 있게 하는 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눕기 작업이라고 하죠. 아예 그 하늘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집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경이 될 수 있는 작업.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포토샵 패널을 뭐 일반 건축이나 실내 건축가 학생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런 패널 작업을 이제 하는데, 포토샵 패널 같은 경우는 픽셀 이미지라 보니 DPI 값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 이미지 사이즈나 캠퍼스 사이즈, 그리고 가져왔을 때 또 그 지금 앞에서 했던 이 배경 작업을 한번 이 패널에 이렇게 두고 입혀보는 거,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작업들, 그 작업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일러스트로 들어가면 왜 중간에 포토샵만 계속 하지 않고 일러스트로 하느냐.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거의 동시에 배워야지 같이 연계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를 배울 때는 일러스트 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심볼 로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로고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그 작업, 스케치업에서 세컨 하우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세컨 하우스에 대한 심볼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러스트의 기능을 익혀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완성하고 나면 다른 거 더 한번 해보려는 의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것들도 잘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패턴 작업이라든가, 일러스트는 아주 패턴 작업을 하기가 아주 좋고요.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는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정말 해놓으면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나중에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건축이나 실내 건축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러스트 작업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의 그 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잘 익혀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패턴과 심볼 로고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캐드에서 가져오는 작업, 그러니까 캐드에서 평면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야 벡터를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물론 그거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드에서 EPS나 PDF 식으로 해서 그냥 픽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픽셀로 가져와서 포토샵에 붙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러스트에서 바로 벡터, 그러니까 캐드의 선이 살아있는 그러한 벡터 파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엔 일러스트 패널입니다. 자, 포토샵 패널과 일러스트 패널을 잡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패널은 사실은 몇 분의 1로 하건 상관없습니다. 일러스트 패널에는 특별히 아까 만들었던 심볼 로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게, 건축이나 공간이나 장소를 만드는 일에 요즘엔 공간과 마케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장소에 대한 네이밍과 브랜딩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딩에 대한 생각도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축을 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물론 건축을 할 때는 건축 시행사가 뭐 그래픽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맡길 수 있죠.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안에 디자인 팀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건축 설계를 하는 친구가 일러스트까지 같이 다룰 수 있다면 완전 금상첨화지요. 그래서 여기서 일러스트를 다루어서 이 브랜딩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사실 세컨하우스는 요즘에 유행이죠. 그러니까 이 세컨하우스에 대한 브랜딩을 한번 해줘 본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이렇게 약간의 소개를 할 텐데, 거기는 이제 브랜딩 작업부터 건축 외부 색채 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는데, 잠깐 그 부분의 한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유튜브 강의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업과는 또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이 2D 강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인면 작업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러스트에서 캐드에서 일러스트로 인면을 가져온 거예요. 캐드에서 일러스트로 인면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벡터 파일이니까 선이 살아있는 파일이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열어놓은 게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브랜딩 할 때 쓰는 거고, 이건 평면도. 자, 여기 보면 자, 캐드에서 가져온 파일이에요. 물론 제가 캐드에서 와서 사실은 약간의 손들을 봐줘야 돼요. 자, 이 선들이 다 살아있는 게 바로 벡터 파일이죠. 이게 이제 벡터 파일이고, 레스터 이미지, 포토샵으로 가져가면 전부 다 레스터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 이미 픽셀이 돼버리는 거죠. 자, 픽셀이 되면은 사실은 아트웍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아트웍은 이렇게 벡터 파일이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심볼, 로고 뭐 이런 작업하는 거, CI 작업, BI 작업 이런 거 모두 다 일러스트로 하는 거 전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는 원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작업은, 이 텍스트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크게 뭐 사인을 만들어도, 아무리 크게 광고판에 커팅 시트를 만들어도 이거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트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캐드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캐드에서 바로 포스 스크립트라는 걸로 프린트를 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 캐드 파일도 선이 다 살아 있어요. 이렇게 가져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레스터 이미지로, PDF 레스터 이미지로 가져와서 포토샵에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특별히 파사드 작업에서 일러스트 작업과 포토샵 작업, 그러니까 캐드에서 연결된 작업, 캐드, 일러스트, 포토샵으로 연결되는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다 당연히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내가 좀 잘난 척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는 타운하우스의 하나인데, 타운하우스는 이게 3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근생이에요. 자, 1층 근생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타운하우스 건축의 특징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발코니가 포켓 발코니죠. 발코니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발코니에 다양한 색채를 넣겠다는 시행사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부터 여기에 다양한 색채를 넣겠다. 그래서 컬러풀한 장소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발코니의 색들을 정해주는 작업을 좀 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부 물론 인테리어도 만졌지만 하여튼 이런 과정,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클라이언트들은 사실은 이런 도면을 보고 잘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인면 작업을 벡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포토샵 사진 위에다 덮어서 작업을 하고 나면 상당히 실제적인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노베이션이나 리뉴얼이나 또 이미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건축이 어떤 이미지로 실현이 될지를 정확히 모를 때, 그럴 때 작업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런 건축주들을 모집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작업을 하기에 아주 유익한 작업이에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그 건축 상황이죠. 자, 이때 다 완공이 된 건 아니고 완공이 된 건축도 있었고, 지금 뭐 84개 이상 84개의 집이었는데, 건축이었는데 완공이 된 곳도 있고 완공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마무리가 안 된 것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일러스트로 이렇게 인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한 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포토샵에서 사진 위에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거 보고 알아보기 좀 쉽지 않은데, 사진 위에 이런 그 증강현실 작업을, 증강현실이죠, 굳이 말하자면, 이 작업을 해주고 나면 나도 감이 오고 클라이언트들도 감이 옵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작업을 꼭 학생들한테 시키는데, 자, 이거는 사실 상당히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작업이에요. 자, 몇 가지 색채로 바뀌었을 때, 이런 색채로 바뀌면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 그리고 실제 이제 나중에 물론 아주 전체 완공된 건 아니에요. 그 전체 근생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작업들 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학교 리뉴얼 작업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너무나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에 리뉴얼을 하겠다, 마감재를 바꾸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작업에 대해서도 도면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냥 학교 도면은 너무나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심플한 선으로 된 도면을 받아서 이거를 그 작업으로 도저히 3D 만들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리뉴얼 작업하는데 굳이 3D 만들어 가지고 작업할 거냐,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그리고 열정의 낭비라고 해야 되나. 자, 그 열정으로 물론 인면 작업은 해주죠. 인면 작업을 일러스트로 하고 나면 이 지금 각 벡터 파일들, 얘네들은 일러스트는 하나하나 요소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전부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들이에요. 자, 이렇게 리뉴얼할 느낌을 미리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도면 작업보다, 그러니까 3D 작업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더 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도 훨씬 더 잘 알아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현될 때 재료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완공이 됐어요. 자,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대형 주택의 부분 리모델링을 한 거였는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리뉴얼 작업이죠. 그래서 노후화된 집이라 그 나중에 수용된 부분, 여기는 새로 만들고 이쪽 부분은 아주 예전에 만든 그러한 집이래요. 그래서 마감재가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만 리뉴얼을 하겠다. 자, 이렇게 집이 지금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현장에 갔을 때 이쪽 뒷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뒤로 돌아가면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이쪽 부분만, 지금 벽돌색이 다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와 여기 이쪽 부분만 쭉 이렇게 리뉴얼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이 반만 전부 다 리뉴얼을 하겠다. 그것도 대리석으로. 그런데 이거를 대리석으로 하는데 그레이 색채하고 약간 살구빛 나는 색채 두 가지 것을 샘플로 일단 마음에 든다고 뽑아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샘플로 봤을 때하고 실제 큰 판으로 해서 봤을 때하고 전혀 느낌이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했더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한번 느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좀, 건축 담당한 회사에 도면을 요청을 해서 일단 도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색채로 일단 인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레이 색채와 살구빛 나는 색채, 이런 색채의 대입. 근데 이 색채의 대입을 하려면, 자, 이렇게 대입을 하려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건축은 현장에 가면 한 번에 이런 뷰가 나오지 않아요. 그 거리감이 저렇게 멀리서 보는 것처럼 찍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누어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이거는 지금 시공이 완료된 거고, 현장에 갔을 때 사진들은 이거예요. 부분 이렇게 다 찍었어요. 이렇게 부분 한 번에 찍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부분 찍은 것을 내가 합성을 한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사실 다른 것도 더 있어요. 근데 일단 보기 좋게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해서 내가 대표적인 이미지만 뺀 건데, 이 이미지들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느낌이 나게 합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한 이미지 위에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나게. 근데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럼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진만 있으면 그냥 작업하면 되지. 굳이 캐드하고 일러 왜 필요하냐. 아니죠.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규격들이 정확해야 되는데 사진 위에다가 그냥 그림처럼 할 수는 없죠. 이런 규격이 정확히 캐드나 일러스트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러스트나 캐드는 수치 감각이 확실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다만 일러스트는 이제 약간 축적 개념이 조금 약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게 이제 완공된 사진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물론 학교 리뉴얼 실내 작업도 있었어요. 학교 실내가 너무 또 마감이 노후화돼서 그걸 바꾸겠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이걸 3D로 하기는 정말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포토샵에서 해준 작업이에요. 그리고 색채도 정해주고.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이제 작업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이었어요. 자, 동물병원인데, 일단 아까 같이 도면 자체가 확실하지 않는 리노베이션이나 리뉴얼에서는 포토샵 이미지와, 그러니까 포토샵 사진, 현장 사진과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아주 옛날 뭐 청사진 같은 도면, 이걸 보면서 그 수치적인 감각과 함께 동시에 사진 이미지 위에다가 작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까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러스트 작업도 없었는데 그냥 포토샵에서 해버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수치가 정확한 캐드나 일러스트가 있는 게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런 규격들, 이 대리석 규격을 바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실내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큰 쇼핑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동물병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쇼핑몰의 복도 부분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작업도 많지만 이제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지금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이 학교들을 나오셔서 로고를 넣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넣어드린 거고, 여기에는 이제 동물병원의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그래픽을 넣어달라. 예, 그래서 이 그래픽을 넣어주려고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했죠. 한 작업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꼭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유리로 작업을 해 놓았는데, 이거를 이 위에다가 그래픽을 좀 입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느낌일지 그거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또 원장님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내 자신도 그래요. 여기에 어떤 느낌이 들을까 한번 해보면.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거죠. 자, 이 지금 현장 사진을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찍히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잘 안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촬영 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분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그래픽을 입혔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은 거 실제 작업에서 참고로 참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CS 버전과 CC 버전이 있는데 제가 CC 버전은 좀 최근에 옮겨서 좀 하고 있고 CS 버전으로 한 작업들도 꽤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뭐 약간의 기능 차이와 인터페이스에 살짝 차이 나는 부분인데 뭐 이쪽에 있는 툴이 이쪽에 없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CC 툴이에요. 보면 자, 일러스트 파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트웍들이 하나씩 다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 떨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지금 각각의 아트웍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언그룹 이제 빼고 나면 이렇게 다 떨어지는 작업들이에요. 이것도 봉인데 이렇게 다 떨어지는 작업. 자, 이런 것을 지금 이 떨어지는 작업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엠블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도 텍스트.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스포트라이트. 이게 스포트라이트. 이거는 스포트라이트의 불빛을 나타내는 명암이죠. 자, 이런 명암과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는 또 이것만 따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컨트롤 C 해서 자, 포토샵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하나 요소들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실제 작업은 나중에 들어가겠으나 이제 한 가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컨트롤 V. 자, 이렇게 컨트롤 C니까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C를 하면 한 아트웍을 가지고 컨트롤 C하고 포토샵에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픽셀로 할 것인지 오브젝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되도록이면 그냥 픽셀로 하면서 그 대신 이 상태의 크기는 아직 레스터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퀄리티를 생각하면서 좀 키워주는 게 좋겠죠. 잠깐만요. 포토샵 CC 버전과 CS 버전의 차이가 스케일을 쓸 때 그 Shift를 누르고 기존 버전에서는 Shift를 누르고 해야지 정비율로 되는데 여기는 그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Shift를 안 누르면 그대로 정비율로 확대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Shift를 누르면 자유 비율로 그냥 되는 약간 거꾸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가지고 오면 파일을 가지고 오면 이 아트웍을 가져오는 거죠. 가지고 오면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포토샵에서 자리를 잡을 때 현재 지금 사진에 있는 이 각도들을 잘 보면서 자, 에디트 트랜스폼에 가서 디스톨트 자유 변형이죠. 이게 제가 한글 버전엔 자유 변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한글 버전을 안 쓰는데 어느 학교에 갔더니 한글 버전이 있어서 헤매면서 막 썼어요. 자, 예, 이렇게 이 지금 어때요? 이 윈도우 아래쪽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자, 일러스트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현재 이 일러스트의 규격은 일러스트는 규격이 정확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규격은 100분의 1 규격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선
트랜스폼에 들어가면 이제 이 규격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와이드하고 높이 H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가져왔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위에 쪽, 그러니까 갈바가 접어진데 컨트롤 C 해서 다시 가지고 와요. 컨트롤 V. 자, 이것도 말 그대로 어때요? 그냥 아직은 픽셀화가 안 된 상태로 붙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에 맞추어서 집 사이즈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확대를 하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엔터를 하면 이제 그때 픽셀화가 된 거죠. 자, 이거는 모두 다 레이어로 전부 다 앉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전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사례를 보여주느라고 그런 레이어 이름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레이어는 레이어 이름을 정확히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자, 레이어는 우측 버튼을 누르면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여기에 오토 레이어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딱히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혹여 오토 레이어, 그러니까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는 거, 그 부분이 있으면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체크를 하지 마세요. 이런 건축이나 공간 작업에서는 자동으로 오토 레이어라는 거는, 오토 셀렉트라는 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누르면 그냥 그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옵셋을 줬기 때문에 이 필 부분에서 일단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 같은 경우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포토샵 자체 내에서도 그림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텍스처, 섀도우 같은 걸 줄 수가 있고, 섀도우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러스트에서 이 드롭 섀도우 자체를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일단 수평 소지가 안 맞지만 이제 변경을 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 디스톨트, 물론 회전을 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디스톨트로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레이어의 차례를 바꿔줘야 되겠죠. 위에 상판 접어진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벌써 어때요? 사인판이, 갈바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져오게 되면, 자, 컨트롤 C, 자, 이렇게 스포트를 가져와서 적절하게 작업을 하고, 여기서 농도를 좀 조정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일단 내가 오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해봤어요.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이밍도 정확히 해놨고, 그 다음에 작업을 모두 다 해놓은 상태죠. 예. 해놓은 상태이고, 위에 이제 여기서 색채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 특히 포켓 발코니 같은 거랑 보면은 명암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지만, 자, 이렇게 색채만 바꿔도 명암은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는 명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린, 뭐 그다음에 뭐 오렌지, 이렇게 오렌지면 어때요? 여기 지금 어닝 부분도 색채를 그룹을 해놨죠. 그래서 오렌지 하면 오렌지 같이 바뀌게. 발코니 색이 그린이다. 그러면 여기도 그린으로 바뀌게. 이렇게 작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훨씬 더 클라이언트를 빨리 이해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도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한번 강의에서 좀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강의라 보니 어디까지 효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